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네, 승선 이제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 네, 아침 조깅을 위해서, 워킹을 위해서 네, 크루즈 13층에 있는 워킹 트랙으로 왔습니다. 조깅 트랙이죠. 네, 오늘은 이제 마요르카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마요르카는 제가 6개월 전에도 왔었죠. 네, 지금 저 멀리 저쯤 될 거예요, 아마 저쯤. 네, 마요르카의 모습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지금 현재 시간은 뭐 9시, 5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마요르카의 도착 시간이 8시입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이제 또 크루즈 워킹 코스를 걸은 다음에 오늘의 제가 할 일들에 대해서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마요르카에 온 거는 이번이 이제 오게 되면 세 번째가 되고요. 그동안에 첫 번째는 마요르카 팔마의 시내 투어를 했었고, 6개월 전이죠. 그때 왔을 때는 네, 발데모사 투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항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 저번째 이제 6개월 전에 왔을 때는 진짜 6시간 딱 기항이라서 5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선사 기항시 투어를 신청을 해서 발데모사를 갔다 왔고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자유여행으로 발데모사랑 소예르까지 갔다 오는 아마 투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 첫 번째 왔을 때는 뭐 쭉 이제 해변을 따라 걷다가 팔마 중심지까지 가서 거기서 시내 구경을 한 다음에 벨베르 성 이제 크루즈 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기 팔마 시내하고. 그래서 뭐 호버노프 버스를 타고 그렇게 여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는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 11월인데 춥지 않냐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 5월달, 4월달 제가 6개월 전에 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날씨가 좋아요. 네, 기온이 조금 더 따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뭐 아침이나 뭐 바르셀로나도 서울이 되게 추웠었죠, 최근에. 뭐 0도 막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바르셀로나도 좀 추운 편이었어요. 한 10도, 네, 아침 기온은 10도. 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도씩 올라가서 뭐 여행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날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이제 한 달 살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배에서 이렇게 워킹을 하면은 정말 바람 소리 막 이런 거 들려서 되게 듣기 힘드셨을 텐데, 일단 오늘은 바람 소리도 없고 바람도 잔잔한 편입니다. 파도도 그렇고. 네,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반팔에 바람막이 정도 입고 오니까 딱 좋습니다. 바지는 뭐 긴 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를 입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날씨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운동 한 다음에 저는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빙샵에 9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마도 뭐 8시 반 제일 먼저 하선을 해서 이번에는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고 했더니 거리는 그렇게 한 18km, 1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대중교통이 있긴 있지만 이용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돼 갖고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다이빙샵을 갈 겁니다. 보통 이제 지중해도 그렇고 뭐 유럽 쪽에 다이빙이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메일을 보냈었는데 뭐 토스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연락해봐. 그래서 힘들게 알아낸 곳이 조에아라는 다이빙 센터였고요.
거기서는 흔쾌히 네, 우리는 영업한다. 단 날씨가 허락하는 한, 날씨가 허락하면 우리는 영업을 할 거다 라고 메일을 줘서 또 답신 메일을 주고 했더니 오늘 다이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밤에 보니까 여기 별들 보이죠? 와,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네, 별들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다이빙을 하고 그리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올 예정이고, 뭐 마요르카는 저번 한 달 살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지금 제일 유명한 건 이강인 선수죠. 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를 네, 달구고 있는, 또 월드컵 명단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월드컵 벤투호에 승선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는 축구 클럽 네, 마요르카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발데모사를 갈 때 마요르카 홈구장을 살짝 지나가다 봤어요. 아, 감회가 새로웠죠. 네. 근데 조금 도심하고는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내에서 가게 되면 아마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렇게 팔만한 도시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마요르카 오시는 분들 뭐 축구 보러 많이 오시겠죠. 네, 축구 팬들은 뭐 꼭 오셔서 이강인 선수의 축구 경기도 보시지만 여기서 한 최소한 이틀 정도 머무르면서 네, 팔마 시내 뭐 또 동굴 또 유명한 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데모사, 소예르 정도는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애국가를 만드신 아닉테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마요르카에 아닉테 선생님 거리도 있을 만큼 네, 아닉테 선생님께서 여기서 머무르셨던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함께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이제 이 크루즈를 예약할 때 주류가 있는 패키지를 구매를 했단 말이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류 패키지 정도가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데 보통 일주일 같은 경우는 인당 한 $250? 그 정도 될 거예요. 주류 패키지만 구매를 하면. 뭐 선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주류 패키지를 오랜만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제 노르웨이전에서는 $15, 액면가 $15 미만의 뭐 칵테일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물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 금액에 10% 서비스 차지가 붙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던 거예요. 아, 물론 되게 오랜만에 4년 만에 제가 쓴 거거든요, 주류 패키지를.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네, 서비스 차지가 10%씩 붙는데요. 아하.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아마 이 전년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바르셀로나 승선할 때 면세점 주류를 제가 구매한다고 했죠. 그리고 선내에 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스키 한 병을 사봤습니다. 반입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당당히 손에 들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제 보통 크루즈에 승선을 할 때 짐 검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하듯이. 근데 이제 그것을 크루즈 터미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크루즈 바로 앞에서가 아니라 크루즈 이제 입장하자마자 보안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선내에 들어오자마자. 근데 보통 선내에서 보안 검사를 할 때는 이게 다 걸러져요, 웬만큼. 네. 그래서 그때는 주류를 반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먼저 짐 검사를 했죠. 네, 그리고 체크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네, 크루즈 터미널에 있는 면세점에 갔단 말이죠.
거기에는 뭐 담배를 비롯해서 맥주, 뭐 위스키, 와인, 꼬냑, 아니면 또 다른 기타 물품들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뭐 계속 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술과 담배는 즐기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사봤고 아무 문제 없이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B군이랑 같이 했단 말이죠. B군이랑 노르웨이전을 타고 푸바를 갔을 텐데 거기서 로컬 술이 있어서 B군이 샀단 말이죠. 그 술을 샀고 이제 노르웨이전 써노에서 하선을 한 다음에 다음 크루즈인 카니발 글로리오를 탔는데 거기서는 그냥 짐에 넣어놨는데 아예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선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딱 한 번 그래요. 제가 30번이 넘는 크루즈를 탔지만 주류를 뺏겨본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돌려받지도 못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건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까지 경험으로서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뭐 어떤 혹자들은 그냥 와인 2번 정도는 크루즈에 반입해도 어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다, 주류나 갖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뭐 전선이 있는 뭐 이런 거, 뭐 커피 포트라든지 뭐 고데기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된다. 이게 또 천사마다 또 다 다릅니다. 어쨌건 뭐 조금 위험성을 좀 줄이려면은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반입이 된 크루즈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에는 셀러브리티가 조금 심했어요. 네. 그리고 뭐 다 널널합니다. 그리고 카니발 글로리 그 배는 정말 다 뺏겼어요. 안에 있던 한국 소주부터 그 B군이 샀던 양주 한 병, 럼이겠죠, 럼 한 병, 그냥 모조리 뺏겼어요.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아울러 이제 전열 기구들, 그러니까 콘센트 같은 거 줄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셀러브리티에서는 뺏겼었고, 컨스텔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뭐 정해진 건 없고 각자가 하늘에 맡기던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제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는 주류를 아주 당당하게 한 손에 들고 탑승할 수 있었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비버리지 쿠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비버리지 쿠폰을 이제 한 250달러 되는 거 일주일 정도, 이거는 한 4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버리지 쿠폰이 샀단 말이죠. 무제한이지만 뭐 둘이서 10잔씩 먹을 거 아닙니까. 또 그거 있습니다. 비버리지 쿠폰은 한 방에 있는 사람이 다 사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선실을 쓰는데 남편만 술을 먹고 난 안 먹어요, 하나만 사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편법이 판치기 굿모닝, 편법이 판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가 무제한 주류 쿠폰을 2개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죠. 아무튼 그 승선 인원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제외한 성인들은 사게 되면 다 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또 돈이 탕탕 다 올라간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쨌건 크루즈 주류 쿠폰은 정말 내가 술고래가 돼서 어제 저랑 B군이랑 본전을 뽑자고 앞으로 승선한 다음 15일 동안은 하루에 술을 10개씩은 먹자 했는데 못 먹었어요. B군이 저보다 덩치가 훨씬 더 좋아서 저보다 한 잔 정도 더 먹었을 거예요. 근데도 10잔을 못 먹었어요. 물론 맘 잡고 먹겠죠. 근데 여기가 뭐 술 마시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이빙도 하고 관광지도 들리고 크루즈를 즐기러 왔기 때문에 막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먹진 않았지만 벅차더라 이거죠. 체력적으로도 알딸딸하고 하니까
선내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지 못했어요. 어제는 솔직히. 물론 시자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제는 뭐 공연하는 것도 잠깐 밖에 가서 어떤 거지 하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뭐 오페라 같은 거, 뭐 아이다 뭐 이런 거 해서 뭐 여자 4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다였고, 그래서 아유 그냥 오늘은 패스하자 뭐 그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뭐 솔로 트래블러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출항 시간이 늦춰져서 한 40분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여하지 못했고, 그냥 저녁 식사, 점심 식사 먹고, 네, 저녁 식사 먹고, 그 정도가 다였단 말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아주 많이 드시지 않을 거면은 반입을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저라면. 물론 이번 항차만 저는, 네, 이번 항차만 그렇습니다. 네, 비버리지 쿠폰을 샀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비용이면 저 같으면은, 네, 술을 사갖고 오겠다. 아, 그리고 또 한국 소주도 갖고 왔죠. 그것도 캐리어에 넣어서 보냈어요. 네, 처음에 짐에다가. 근데 그것도 한 8병인가 있었는데 다 무사 통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전은 지금까지는 걸린 적은 없으니, 예. 뭐 다른 크루즈는 이번에 타진 않지만 온리 노르웨이전만 타지만, 예, 참고하시고 그냥 술은 제일 경제적으로 마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물론 나는 막 칵테일도 이것도 먹고 싶고, 뭐 마가리타도 먹고 싶고, 뭐 마이타이도 먹고 싶고, 그러면 주류 쿠폰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네, 술, 네, 칵테일이 맛있죠. 네, 위스키, 뭐 소주 이런 거 쓰잖아요. 솔직히 맛은 없잖아요. 취하려고 먹는 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맥주도 그렇고, 네,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배를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뺏겼다,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각자가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소지품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다이빙을 하잖아요. 삐구는 이제 다이빙 선수란 말이죠. 강사에다가 다이빙 할 때 칼도 있어요. 저같이 이제 뭐 그냥 레크레이션만 즐기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이제 삐구는 다이빙 칼도 이제 2개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 거 뭐 선내 반입하는데, 그러니까 캐리어에 넣어서 보냈죠. 전혀 문제 없었어요. 다 이상 없이 짐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노르웨이전은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주류 쿠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 주류 쿠폰은 정말 마시지 않을 거면 텍스 붙는 것도, 네, 또 원가 보존을 하는 정도의 뭐 10% 정도면 원가 보존 아마 될 것 같아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정말 프로모션이 있어서 무료 뭐 비버리지 프로모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이번에 삐군하고는 방을 따로 쓴단 말이죠. 저는 이제 오션뷰 룸을 쓰고 삐군은 인사이드 룸을 쓰는데 뭐 방 구조는 똑같습니다. 좋은 것은 이제 삐군은 주류 쿠폰 안 사고 저는 사고, 그래서 둘이 같이 먹죠. 네, 제 카드로 먹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이제 같은 곳에 같은 바텐더한테 가서 술을 달라고 하니까 너네도 같은 방 써?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다 결제를 하니까, 카드를 계속 내미니까. 그래서 순진했죠. 아니다, 우리 방 따로 쓴다. 이거 네 카드 내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 나 카드 놓고 왔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 그럼 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혼자 온 건지 뭐 친구가 와서 뭐, 예, 방에 누가 또 동행자가 있어서 그런지 뭐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아무튼 네 카드를 내놔라, 네 거는 결제해야겠다, 네 걸로 결제해야겠다 하는데, 네, 카드 안 갖고 왔다. 술을 안 줘요. 이번에 마지막이다, 달라. 다음에 내 카드로 하겠다. 이건이 그러니까 그때 줬는데, 뭐 이것도 요령이죠. 네. 그리고 싱글 차지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크루즈에. 저랑 이제 삐군이랑 4년 전에
크루즈 8번 같이 탔을 때는 한방, 덩치도 큰 두 명이 그 한방에서 둘이서 쓰면서, 예, 조금 공간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비용 똑같이 내고, 예, 싱글차지 없이, 예, 각자의 방을 쓴다는 건 엄청난 큰 장점이고, 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600 몇 불짜리, 600불 좀 넘게 그런 프로모션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2번의 스페셜티 다이닝, 네, 이용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상에서 쓸 수 있는 300분짜리, 네, 와이파이, 인터넷. 비싸요. 그냥 하면은, 선상에서 하면은 얘네들이 거기서도 마진을 많이 취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항지마다 $50씩 할인되는, 네, 그 쿠폰이 있어서 이제 마요르카 지나고 다음 날은 카르타헤나라는 곳에 가고요. 그 다음 날은 말라가에 가고, 그 다음 날 카디스에 가는데, 이 세 곳에서는 선사 기항지 투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영상을 몇 개 찍었죠. 앱으로 쇼 익스커션 선사 기항지 투어를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에 있는 IPTV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결제 이제 내역도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네,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거를 보니까 $50 할인이 안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그동안에 비버리지 주류 쿠폰은 이 서비스 차지가 붙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가? 그래서 내려갔죠. 네,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에 가서 설명을 해달라,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50 선사 기항지 투어 할인은 나중에 투어가 끝나면 할인이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건 뭐 그거 문제 없고 10%는 붙는 거다, 알겠다. 그렇게 해서, 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도, 자, 맥주 어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한 캔, 뭐 여기에 뭐 카스가 있을 리는 없죠.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한 $6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6 하면 좀 더 큰 돈이 됐지만, 예전에 막 뭐 1,100원인 시절도 있었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루즈가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느껴지시죠? 네. 여기는 호텔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호텔 가서 맥주 6,000원에, $6에 드실 수 있나요?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진짜 필요할 때, 목마를 때, 아니면 살짝 알코올이 땡길 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결제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비버리지 쿠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뭐 마요르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6개월 전에 마요르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오늘은 이제 다이빙을 할 거니까 잠시 다이빙 영상으로 뵐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선내 프로모션 이런 것도 저번과 비슷하게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코스가 스페인 안달루시아까지 간 다음에 리스본하고까지 이제 유럽을 마무리하고, 폰타 델가다 대서양 횡단을 하는데, 중간에 한 하루 정도 시데이를 거쳐서 가는 곳에 폰타 델가다라는 아조레스 제도라고 하죠. 네, 거기 섬에 한번 기항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대서양 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정이고, 시데이가 상당히 많아서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워킹을 하면서 이 조깅 트랙 옆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주변으로 시설들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뭐 농구장, 네, 스포츠 코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셔플보드, 이거는 뭐 7층에도 있어요. 아래층에도 있고,
그리고 저런 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골프 시타실이에요 이게. 근데 골프공도 없고 골프채도 없어요 여기는. 나중에 갖다 놓겠죠. 실제로 여기서 뭐 이렇게 시타 드라이브 연습하고 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되게 춥게 느껴지나 봐요. 야외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이제 키즈클럽. 여기도 규모가 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작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배가 2002년에 만들어진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년 된 배죠. 그래서 중간에 뭐 리뉴얼도 한번 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배의 분위기는 올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여기는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것도 여기 애들 풀에만 있고 성인들이나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워터 슬라이드는 없어요. 그 정도. 하지만 뭐 기본에 충실한 배죠. 뭐냐, 딱 크루즈 이게 그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라 하면 뭐 정찬 레스토랑 2개 정도, 그리고 대극장, 공연할 수 있는 대극장 있고, 카지노 있고, 여기에 뭐 스파 같은 거 있고, 피트니스 있고, 면세점 있고, 뭐 뷔페 레스토랑, 기타 뭐 스페셜티 레스토랑, 수영장 등등 있는 것이 이제 그냥 크루즈의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 이보다 더 전에 만들어진, 이거는 9만 톤급이긴 한데 더 작은 5만 톤급 크루즈들이 있었어요. 1900년대, 1990년대에 만들어진 크루즈들은 공연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극장이.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다 퇴역을 시켰죠. 아니면 다른 좀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선사에다가 팔았죠.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메이저 선사에서는 그냥 뭐 일부 뭐 몇 개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소 7만 톤 이상인 것 같아요. 7만 톤 이상이라고 하면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거는. 이 배도 기본에 충실한 배. 이제 15만 톤 정도가 넘어가야, 13만 톤 뭐부터 그러기도 하고, 뭐 15만 톤 정도 돼야 이제 뭐 안에 배 이런 것도 있어? 크루즈 이런 것도 있어? 느끼실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그거예요. 뭐 제가 이제 지중해 저기 대서양 횡단하는데 7박 8일 동안 계속 바다에 있단 말이죠. 7박 8일 동안 큰 배를 타서, 예를 들어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스케이트 한 번 타고 2번 안 타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뭐 거기에 뭐 워터슬라이드 있어요. 워터파크처럼 돼 있어요. 근데 항해를 하는 중간에는 여름철에도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약간 쌀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날씨 좋고, 그런 날 한두 번. 그 다음에 뭐 짚라인 같은 거 있는 배 한 번.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더 복잡할 겁니다. 승하선 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뭐 마요르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술 얘기만 계속 했네요. 내일 이제 프리뷰는 카르타헤나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래서 카르타헤나에 대해서 잠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아침을 먹고 하선하게 되면 여기서 택시로 뭐 8만원, 여러분들이 이제 마요르카 오시게 되면 뭐 택시를 탈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웬만한 자유여행을 하신다면. 왜냐면 대중교통이 아무튼 중심지가 멀어요. 시간을 아끼려면 택시가 제일 좋은데, 택시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함께 영상에 담아 볼 테니까 계속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맥의 올해 22년도 두 번째 크루즈 한 달 살기 첫 번째 기항 지난 아침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이빙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출항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렇게 아주 좋은 날씨에 네, 조이아 다이빙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다이빙하는 팀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